일단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님께서 또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재건축이 2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지금 거기서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2주비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로또 청약은 집값 오를 때 이야기다. 지금은 위험을 대비해야 될 때다. 선제적 관리를 위해 HUG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또?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흔히 HUG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머니투데이 신문이랑.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 궁금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양하려면 그쵸. HUG의 분양 보증 받자는 못 하잖아요. 옛날 대한주택보증 지금 못 받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분양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강남 쪽 또는 뭐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분양가를 높게 내고 싶죠. 사업 시행자들은 분양을 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최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사업 시행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 시내에 지금 사업 시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으로 조합들이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결국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을 비싸게 성공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HUG가 분양 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 금액엔 분양하면 안 돼요. 당신네 동네에서는 예전에 이 정도까지 분양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우리가 분양 보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일종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카드로서 HUG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조합들이 왜 이거밖에 안 해줘요? 분양 보증 더 해주세요. 이제 그 압박이 되게 큰 편이긴 한데 이제 분양 보증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 증대를 하고 싶으니까 분양가를 높여 달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근데 이 사장님 말씀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재고주택 가격 결국 이게 로또 청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은 12억, 13억인데 12억인데 일단 분양을 9억대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 그러니까 당연히 로또 이거 일반 분양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분양인데 주변의 가격보다 싸니까 당 1,000만 원 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붙네라고 사람들이 청약들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고주택의 가격이 그렇게 거래되는 게 버블인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라 이 지금 분양하는 이 가격이 오히려 정상 가격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제적으로 분양가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만약에 분양 보증에서 우리가 버블을 양산하게끔 너무 고분양가를 계속 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런 포지션에서 일단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일단 세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주택 가격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시장이 이미 변곡점이 지나갔다. 요 부분은 좀 아무튼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지나갔다는 얘기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피크는 이미 넘어섰고 하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3년 뒤에 부동산 시장, 우리가 선분양 제도에서 분양 보증을 하는 거는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버블이 있으면 3년 뒤에 그 아파트 가격이 꺾이면 우리가 분양가 책정했던 분양 보증하는 데서 그것도 보분양일 수도 있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실제로 막 10% 20% 빠졌던 사례도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다음에 예.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네. 뭐 얘기가 나오냐면 매매와 전세 가격의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세 매매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내가 넣었던 전세 보증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제 보험 상품이죠, 전세금 반환 보증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느끼는 게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얘기가 나오기는 전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일단 너무 세게 이게 나오신 것 서울이랑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세, 그러니까 이건 사실 디테일하게 봐야죠.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지역 또는 물건 형태가 어떤 건지가 사실은 그 자료를 주면 확실히 방향이 드러날 텐데, 실제로 지금 뭐 경기 남동부권에 입주 물량 많으면서 네네. 전세가들 새 아파트 입주 전세도 많이 빠지는데 네네. 주변의 기축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또 한계가 있는데 많이 말 그대로 해서 실제로 전세금 못 받아서 머리 아픈 사례들이 나올 수 있고, 근래 또 언론에서 전세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해라라는 뉘앙스의 기사들도 엄청나게 내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시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시장도 있고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나 변명? 네. 변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H유지에서는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며 정상 가격이 아니고 변곡점이 지나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하나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분양 보증 형태, 지금 선분양 제도 하에서 분양 보증 형태로 자꾸 회사가 갖기보다는 앞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들 내고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고 빌려주고 회수하는 형태, 보증 형태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런 금융 일종의 주택 금융 그런 말 그대로. 형태의 어떤 모양새들을 많이 갖춰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 보증이 딱 HUG밖에 없잖아요.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공정 아니에요? 불공정이죠. 네, 독점. 그래서 제가 작년엔가 읽었던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증권회사들도 주택 분양 보증할 수 있게끔 그 문을 넓힐 거다. 한 2020년 2년 이후에 가면 그런 식으로 넓힐 거다. 제도 개선에 대한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HUG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업무 자체를 좀 빼고 또는 하지만 다른 대안들 옵션들도 생기게끔 열려주고 그렇게 되면서 주택 공급하는, 한편으로는 모양새 자체도 지금 이렇게 금융 저리에 말 그대로 좀 사업하기 힘들거나 이런 쪽에 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금융 상품들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네네. 이제 여기가 지금 돈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뭐냐, 우리가 청약 통장이라든가 청약 저축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면 돈 납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은 그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상품들 보증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럼 지원하겠다는 사업 방식들이 뭐냐면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철거 정비 사업 이런 쪽에다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소규모 사업들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주택들 이제 이런 쪽에 가는 사업들에 자금 지원을 하는 형태로 좀 방향을 일정 부분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정책의 어떤 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사다 보니까 맞춰서 그렇게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일단은 시장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분양 가격이라는 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명한 거네. 분양가 네.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 네, 네 일종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정말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청약자축을 가입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조금 더 문턱을 낮춰준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방법인 시행자 것 같습니다. 입장에선 불만이.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네. 뭐 사업 시행자 극소의 사업 시행자보다 뭐 5천만 국민이 더 중요한 거니까 늘 얘기하듯이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얘기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주비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지금 LTV 대출 구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주비가 대출이 안 그래도 지금 낮게 나가는 상황에 시공사 이주비 지원하는 것도 원천 차단 시켜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증권사가 개입했다고? 그러니까 뭐 증권사라기보다는 대출 상품을 새로 만드는 건데 네네. 이게 결국 이 LTV 규제들이 이주비에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네, 되고 그쵸. 있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이주비 또는 아예 다 대출이 투기 지역에 여러 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안에서 만약에 이주비 대출 받는다고 하면 제한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주비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럼 이주비를 못 받으면 세입자 못 내보내고 또는 그렇죠. 내가 이사 못 가. 그럼 그렇죠. 거기 살아야 되는데 이주를 못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죠.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계획 수립하는데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결국 사업비로든 어떻게든 돈을 빌려 갖고 와서 이제 이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일단 금융 규제에서 되게 막고 있어요. 이게 직격탄이 가고 있단 말이니까 얘네가 어디 요거 봐라. 얘네 재건축 사업도 얘네들이 돈을 못 빌려 가지고 투기 지역이 있는 주로 강남 쪽이죠. 네. 이주들을 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에 돈을 빌려주면 좀 우리가 고리로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출 돈 빌려주는 사업에 우량 사업이지 우량 사업이지. 재건축 그럼. 돈 떼일 일이 있겠어요? 그럼요. 대출을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빌려주게끔 많이도 네. 아니야.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감정 평가를 시가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살 때 LTV 받는 거는 만약에 시가가 10억이면 네. LTV가 30%면 3억이고 40%면 4억이잖아요. 4억인데. 그거 계산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10억짜리 시가라고 하더라도 감정 평가는 6, 7억도 안 해주잖아. 그렇죠. 6, 7억 해주고 그거에 30%니까 음. 사실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음. 받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다 후순위로 돈 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리스크가 덜하잖아요.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대출 금액이 실제 가격보다 많이 초과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 빌려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일종의 펀드처럼 이제 만들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대략 한 7%에서 11% 정도 이자를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조합 쪽에다가 이제 그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조합에서 야이씨 니네가 고리대금 업자냐?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마인데 11%짜리 금리가 말이 되냐? 이 사업에 돈 내면서 아이고 그렇게 무리한 금리는 아닌데 뭐 이러면서 서로 지금 갈등이 있나 봐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늘어난 사업비가 결국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다 전가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사업비인 거잖아요. 이건 이주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주비 지급할 때 DTI는 제한을 안 받는데 LTV 네. 제한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주와 관련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근데 가는 데들은 가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좀 정부가 좀 지나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시공사에서 이제 추가 보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주비 지원해줬었단 말이죠 뒤에서.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 난린 거 아니에요? 사업비도 많아. 그 대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 비용도 이자가 높고요. 그렇지. 그래도 11%보다는 낮을 거 아니에요 지금. 11%보다. 그건 모르지. 낮아요. 이게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봐요. 이게 만약에 내가 무슨 대기업 무슨 건설이야. 이 현장도 그런 식으로 보증 쓰고 저 현장도 쓰고 계속 쓰면
건설회사는 그냥 집 지으려고 그랬는데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 물론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내용 때문에 건설회사의 등급도 낮아지면서 그럼요. 금리도 높아질 수 있어. 그럼요. 11% 금리가 안 나오란 법 없는 거야. 아니야. 안 나와? 그건 아니고 어. 왜 그러냐면은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채권이 생기잖아. 이거 채권 바로 팔아요. 팔아서 부채 비율을 낮추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서 네. 채권량도.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죠? 이렇게 10%를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절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정부의 의지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우는 건데 저기서 뭘? 그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에서 네. 이 대출을 그런 식으로 채권 그러니까 유동화. 유동화인데 그거 뭐 이름 부른 이름 있는데 아무튼 기억 안 나요. 저는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고요. 네, 다 새로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동화를 시키면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 좀 너무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뭐 다 통과돼서 다 이미 뭐 되고 있는 거를 이제 와서 2주가 임박되어 있는 상황에 조합원과 조합원들을 이렇게 뭐 발목을 묶어 놓는 거는 좀 아닌 거 그러니까 같아요. 좀 많이 이슈화 돼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많이 제기하고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얇은 그렇구나. 부동산 TV 채널에서도. 그렇구나.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에 시행을 안 해줬으면 모를까. 시행해줘서 통과가 돼서 이미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좀 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아닌가. 조합원도 결국은 국민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그 별별수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오른쪽 위에 그 종 표시? 요새 종 표시 눌러달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알림. 그거 눌러주시면 네 저희 방송 꼬박꼬박 챙겨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상식도 좀 넓히시고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좋은 기회도 잘 잡아가시는 그런 저희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